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한국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원에서 이제 한국 교원으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국어 교원 카페를 보다 보니까 아직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진로는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이제 정보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경험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떤 진로,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3급, 2급, 이렇게 1급 있잖아요. 첫 번째 딸 수 있는 것은 3급과 2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1급은 이제 경력이 쌓아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따라서 조금 진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소재 대학교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원, 어학당, 한국어 어학당에서 교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기업체에서 다른 나라의 이제 임원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 그 임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 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출강 강사로서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설 학원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사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딸 때 이미 목표가 하나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소재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 일을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거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국의 이제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석사학위 이상의 이제 학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막 학점은행제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하다 보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굉장히 막 취업이 잘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대학교에서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 자체가 이미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추세는 이제 박사학위를까지 많이 이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공을 하고 논문 쓰고 학위를 다 취득한 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사실 근데 진짜 정말 힘든 게 첫 번째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한국 대학교에서도 아무런 경험이 없는 초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교수님한테 사실은 잘 보이던지 교수님한테 매달려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학은 뭔가 소개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냥 다니던 대학원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교육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첫 번째 대학에 취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또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뭐냐면, 이제,
먼저 취업을 하려면 서류를 내잖아요. 서류를 먼저 이력서를 내고, 이제 서류를 합격을 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한국어 교원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시강을 합니다. 시강을 하고, 교환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학은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교환 작성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시강을 했는데, 경험이 없는데 너무 잘해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론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환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강 연습을 친구들이랑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모임을 만들든지 해서 시강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면접도 잘 보고 시강도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취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개의 대학교로 이제 학교를 바꿨는데 시강이라는 것이 정말 매번 너무 긴장이 돼요. 학생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긴장이 돼서 실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전에는 교환 작성과 그리고 시강 연습을 아주 많이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지금, 학업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른 회사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요즘은 글로벌한 인재를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2 외국어 하고 영어를 많이 공부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사실 한국 대학교에서 이제 교원으로 일을 할 때는 강의 시간에 외국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보통 그게 원칙입니다. 학교에서도 싫어하시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살짝 이렇게 중국어를 섞어서 가르쳐 준다든지 영어를 섞어서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사실 빈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공부할 때 영어나 다른 제2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실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동료 선생님들을 보면 중국의 어학연수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게 저는 중국어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죠. 학생들과 그렇게 소통을 막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외국어도 같이 공부를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어 교원에 맞는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석사까지 논문 쓰기가 사실 조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논문까지 다 마치시고, 취업까지 되셨는데, 학생들 앞에 딱 그 교탁에 선 순간, 너무 막 심장 막 공황장애처럼 막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시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해서 직업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이제 한 반에 막 20명 막 이렇게 넘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적게는 뭐 이렇게 10명 이내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막 한국어로 소통을 막 하게 되면 여러 말도 막 할 수 있고 재밌는 얘기도 막 할 수 있는데 못 알아듣다 보니까 막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긴장을 하지 않고 긴장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그냥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이제 이 직업으로서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사실 저는 너무 힘들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진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국어 교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상과 현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한국어 교원이 왜 되고 싶었냐면,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저 일본어도 공부를 했었고 해서, 이제 막 동호회 같은 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 이제 재밌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어학당 생활은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재밌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너무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막 한국어를 공부하고 막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현실은 좀 그러기가 힘듭니다. 일단 굉장히 국적 있잖아요. 학생들의 국적이 편중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이제 수재인 대학 중에 큰 어학당들은 좀 몇 개 대학들은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누구나 그런 곳에 다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에 취업 문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학교에는 네, 몽골 친구들하고 중국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편중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들어갔던 학교에서는 거의 90%가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네, 중국 학생들이었고, 세 번째로 들어갔던 학교에는 베트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온 세계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서 재밌게 즐겁게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수업 시간이 고요합니다. 엄청 고요해요.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지금 너무 되게 원맨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도 사실 그렇잖아요.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막 그렇게 되게 막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는 사실 되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 네. 그게 바로 이제 이상과 현실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슬플 수 있는 네,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조금은 슬플 수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강의평가 이야기입니다. 네. 한국어 교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그렇게 강의평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어떻게 해야 잘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한테 그걸 다 쏟아줬어요. 그런다고 해서 강의평가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대학에서는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강의평가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나쁘지 않게 나왔고 사실 잘 모르죠. 그게 이렇게 공개해 주시진 않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대학에 갔는데 완전 멘붕이 옵니다. 네, 두 번째 있는 대학에서는 강의 학기가 끝나면 이제 등수가 이제 메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사실 강의 평가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제 잘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강의평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라는 거는 제가 약간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쨌든
굉장히 제자가 스승을 약간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강의 평가가 걸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학생들의 이제 비위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쟤 왜 표정이 안 좋지? 뭔가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그 철이 좀 없었죠. 철도 없고 좀 그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비위를 맞추고 있지? 왜 내가 저 아이들에게 비위를 맞춰줘야 되지? 나는 선생님이고 쟤는 학생인데, 난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인데 왜 내가 비위를 맞춰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 약간 결혼 전에는 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약간 결혼 전에는 이제 아가씨였고,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의 평가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진짜 강의 자료 열심히 준비했고, 진짜 거의 밤새서 PPT 만든 다음에 바로 출근하고 퇴근해서 또 PPT 만들고 강의 자료 엄청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리고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강의 평가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만두게 됐고, 이제 세 번째 대학에서는 이제 아줌마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너네 얼마나 힘드니 타국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사실 막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막 어디 아파 보이면은 이게 뭐 초콜릿 하나 넣어주고 괜찮냐 한번 이렇게 톡톡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정말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너무 많은데 이제 막 진짜 제가 연필을 지어주면서 이거 한 번만 써, 여기 노트에다 한 줄만 써,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마음을 여는지 안 여는지에 따라서 강의평가를 그렇게 내려요. 학생들 자체가. 이 선생님은 기억이 좋았다, 이 선생님은 기억이 나빴다, 이런 걸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넓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조금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정말 장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어 교원으로 지금은 좀 잠깐 쉬고 있는데, 한국어 교원으로 일을 했을 때 너무 사실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제가 장점에 대해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고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네, 스스로 본인도 되게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